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군의 두 번째 3,000톤급 중형 잠수함 안무함이 착공 4년 만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방위사업청과 해군은 10일 오후 3시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안무함 진수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한 창화함의 연장보고 3급 배치 1, 2번함으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됐다.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을 가리킨다. 배치 1에서 2, 3으로 갈수록 함정 성능이 개선된다. 특히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관군 협력으로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와 소나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 등을 탑재했다. 전체 국산화 비율은 76%다. 길이 83.3m, 폭 9.6m인 안무함은 잠항시간을 늘려주는 AIP 시스템을 갖춘 디젤 잠수함이다. AIP 시스템을 갖추면 구형 잠수함과 달리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최대 수주간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어 수중에서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해군의 잠수함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다. 수중 최대 속력은 20kts 이상으로 탑승 인원은 50여 명이다. 안무함은 도산한 창화함과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 발사관이 6개인 수직 발사대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의 군이 보유한 1,200톤급 및 1,800톤급 등과 가장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은 공식적으로는 3,000톤급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 장착 여부나 직경, 길이는 물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안무함이라는 함명은 독립운동에 공헌하였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사용해온 전통에 따라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 주역인 안무 장군의 이름을 땄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안무 장군은 대한제국 진위대 출신으로 일제의 군대 해산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18년 국민회군 사령관으로 독립군 400여 명과 국내 진입작전을 수행했다. 1920년에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 참가해 일본군을 대파하는 등 승전에 큰功을 세웠다. 그러나 1924년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체포돼 같은 해 순국했다. 정부는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이날 진수식에는 안무 장군의 후손도 참석할 예정이며 서 장관과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 최호천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이성군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다만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규모는 대폭 축소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독립전쟁을 펼쳤던 안무 장군의 국가 수호 의지를 이어받은 안무함은 억제력을 갖춘 전략무기체계로 전방위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무함은 앞으로 인수평가 기간을 거쳐 2022년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3,000톤급 중잠수함 도산한 창화함 독자 개발 막바지. 21세기 거북선이라는 별명을 가진 3,000톤급 중잠수함 1번함인 도산한 창호함의 국내 독자 개발이 구분 능선을 넘고 있다. 우리의 조선 기술로 개발해 완성 막바지 단계에 이른 중잠수함의 성공적인 독자 개발 과정이 국내외에 보도되면서 조선 기술에 꽂힌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잠수함 제작, 설계 능력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이를 장착한 신형 잠수함 개발에 나선 상태에서 우리 군의 3,000톤급 잠수함 개발은 북한 SLBM에 대응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은 통상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장착이 가능한 전략무기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 개발 주도한 쌍두마차.
잠수함 독자 개발은 자주 국방을 위한 핵심 사업이자 수출을 통한 국민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연구, 개발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9급과 214급은 해외 기술로 만들어진 반면 3000톤급 잠수함은 사상 최초로 우리 기술로 설계, 건조되는 중잠수함이다. 209급 1번함은 독일 하데베 조선소가 만들었고 2에서 9번은 대우조선해양, 214급 세척은 현대중공업이 만들었다. 한국 잠수함 건조의 양대 산맥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설계 기술 등을 공유하며 독자 기술을 축적한 결과다. 3000톤급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모두 9척으로 배치 -1, 2, 3이 각각 세척씩 건조돼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장보고 3 배치 1위 1에서 2번함은 대우조선해양, 3번함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다. 이들 세척의 건조 완료 시점은 2023년으로 계획돼 있으나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이다. 배치 1에서 2, 3으로 갈수록 함정 성능이 개선된다. 2. 중잠수함 개발의 의미. 1980년대 독일 HDW 조선소로부터 209급 잠수함 9척, 214급 9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재래식 디젤 잠수함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의 기술 이전을 받아 핵심 부품 제조 및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 2000톤급 이하 일반 디젤 잠수함에서 3000톤급 이상 중잠수함으로 도약하려면 단순히 배수량과 크기가 대응하는 측면뿐 아니라 더 깊이 잠수할 능력을 갖추도록 잠수함 재질, 엔진, 구성품이 달라진다. 수압과 충격에 견딜 수 있는 특수합금강인 압력 선체 제작 기술이 관건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포스코는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HY80강을 209급 잠수함 7번 함인 이순신함 압력 선체에 처음 사용했다. 크롬과 몰리브덴을 첨가하고 HY80강보다 니켈을 0.25% 더 함유한 합금강인 HY100강은 최대 잠항심도 610m로 214급 잠수함의 압력 선체 외관과 프레임 건조에도 사용됐고 도산한 창호함 압력 선체에 적용됐다. 214급은 압력 선체 재질 향상에 의해 최대 잠수 심도가 400m 이상 깊어진 셈이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 포럼 대외협력국장은 3000톤급 이상이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 사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무기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3. 독자 개발과 수출 효과. 2008년 독자 개발의 착수, 올해 잠수함을 바다에 띄워 실험하는 진수식에 이어 1년여간 시험 운영 후 해군 정식 인도식에 이어 2020년쯤 실전 배치하기까지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 잠수함 독자 개발 국가로 등록된다. 잠수함 독자 기술 설계 개발은 세계 최고 조선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며 잠수함 이외의 선박 수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자 개발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는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조선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다. 2012년 HDW 조선소가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에 패하자 독일은 물론 유럽연합 전체가 술렁거렸다. 4. 잠수함 추진 방식 차이. 장보고 I 사업 1번함인 장보고함, 장보고 사업 1번함인 손원일함, 장보고 3 사업 1번함인 도산한 창호함 이름을 사용해 통상 장보고급, 손원일급,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으로 구분한다. 축구팀에 비유하면 장보고급 잠수함이 초등학생, 손원일급이 중학생이라면 도산한 창호급은 대학생 축구팀에 비유된다. 핵잠수함은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국가대표급 축구팀에 비유된다.
장보고급, 손원일급,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 크기는 각각 56.4m, 65.3m, 83.3m 등 크기와 대수량 차이뿐 아니라 수중 지속 잠수 능력 등 질적인 차이가 크다. 장보고급 잠수함은 축전지에 저장한 전기 에너지로 저속에서 2에서 3일, 최대 속도에서는 1시간의 단기 항해 능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손원일급 잠수함은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해 저속 기동 시 2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AIP는 수면 위의 공기를 사용하는 스노클 기동 없이 물속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214국 AIP 시스템의 성능은 독일의 지멘스 에그 PM 연료전지를 사용하는데 개당 120kW의 출력을 낸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3주 이상 수중 작전 능력이 가능하며 손원일급에는 없는 수직발 사관을 탑재해 무장이 크게 강화됐다. 장보고 3 배치-2 설계에는 납축전지 대신 성능이 뛰어난 리튬 전지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수직발 사관 6개 탑재. 군은 2020년부터 장보고 3 9척을 전력화해 1992년부터 배치된 209급 잠수함을 대체할 계획이다. 배치-1은 장보고 3 잠수함의 첫 번째 버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척이 건조된다. 이 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발사관이 장착되는데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 2비 탄도미사일이 탑재된다. 배치-2는 수직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난다. 애초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북한의 북극성-2형 SLBM 발사 성공과 3000톤급 잠수함 개발 추진 등으로 SLBM 발사가 가능한 수직발사관을 탑재했다. 214급 잠수함에는 잠대지 미사일인 국산 해성-3과 미국제 대함미사일인 하푼 미사일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1이 각각 개발한 전투체계와 소나 체계도 장착된다. 6. 남북 잠수함 전력 비교. 북한은 한국에 비해 크기와 성능은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8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는 세계 5위로 비대칭 전력을 발전시켜왔다. 북한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개발한 잠수함을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거나 1990년대 중반까지 자체 건조해 23척을 보유하는 등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 개발에 주력해왔다. 북한 잠수함 전력은 로미오급 23척과 상어급 38척, 6호급 23척 등 80여 척에 이른다. 한국의 10여 척에 비해 수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 북한 잠수함은 소음이 심하고 속도가 느려 원양 작전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철저히 대남 공격용이다. 특히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은 한 번 물속에서 최대 13시간 작전이 가능하지만 우리 214급 잠수함은 2주 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문근식 국장은 우리가 3에서 5배 먼저 탐지하고 2에서 3척씩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7. 한국형 핵잠 모델은? 문재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직 이를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등의 반발을 의식해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핵잠 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외국과의 기술 협력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특히 프랑스 DCNS가 개발한 바라쿠다 핵잠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바라쿠다급 핵추진 잠수함은 안전자 망심도 400m, 최고 속력은 수중 25노트, 수상 14노트로 6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최대 70일까지 작전할 수 있다. 사문에 533mm 어뢰발 사관과 12개의 수직 발사대를 갖추고 어뢰와 기뢰, 대함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농축률이 20% 미만인 핵연료를 사용해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배 논란도 피할 수 있다. 할, 북,
3000톤급 핵잠 개발 중. 북한은 지난해 8월 24일 고각각도로 쏘아 올려 500km를 비행한 SLBM인 북극성-1형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에 이어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일본 도쿄신문 등 외신은 북한이 SLBM 발사관 2에서 3개를 장착하고 장시간 잠행이 가능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조만간 진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형 잠수함에는 북한이 개발 중이지만 한 번도 발사 실험을 한 적이 없는 최신형 SLBM 북극성-3형을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는 SLBM 탑재 잠수함은 발사관이 1개뿐인 신포급 잠수함 한 척뿐이다.